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푸드 외식 취업 창업 교육 컨설팅을 맡은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뒷골목 인기 메뉴 알아보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이제 뉴스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그것에 대한 이런 트렌드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가로수길, 그리고 압구정, 신촌, 홍대 이런 역세권 같은 이런 오래전부터 자리매김한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들보다 요즘에는 동네 상권이 조금 더 뜨고 있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 그리고 자가용의 보유의 이런 증가로 인해서 이제 접근의 편의성,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서 이제 멀리 가지 않는다는 점, 외출의 빈도가 낮아진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거주민이 주로 찾는 홍대, 이태원, 강남과 같은 역세권 상권의 이용 그런 건수가 대략 반 정도로 이렇게 줄었고요. 그리고 이른바 콜드플레이스로 전략하게 되었습니다. 보시자면 서울 지역 상권은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관광상권, 역세권, 주거상권, 골목상권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손님 비중이 높은 필수 관광상권, 즉 명동, 인사동, 그리고 삼청동과 같은 이런 관광상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30 중심의 변화가 즉 역세권이죠. 그래서 홍대나 이태원, 강남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거상권, 즉 이제 거주민 소비가 주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상기동이나 연희동 이런 설해마을과 같은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을 개조한 소규모 가게가 모여있는 골목상권, 즉 해방촌이나 망원시장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변화에 대한 증거는 이제 매출면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기존 관광상권, 그리고 역세권의 요식업, 그리고 편의점 등의 매출은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로 줄은 반면에 그 외에 주거상권, 그리고 골목상권에 관한 그런 매출 지표는 굉장히 올랐다고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한 지역을 예로 들자면 이태원과 그리고 해방촌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약 한 대략 2km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요. 이태원의 이런 요식업이나 레스토랑, 그리고 편의점의 매출은 굉장히 낮아진 반면에 걸어서 대략 한 2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 해방촌에 위치한 곳들은 조금 더 레스토랑의 매출이 훨씬 더 늘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원처럼 이렇게 외지인 위주로 방문하는 핫플레이스랑 달리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주거생활권이랑 이제 겹치는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주민들의 내 집 근처 소비 덕분에 이런 동네 상권이 선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동네 상권이 뜨고 있는 트렌드로 뉴트로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뉴트로란 이제 새로움의 뉴와 그리고 복고의 레트로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일컫는 말인데요. 지금 우리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뉴트로가 미치지 않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나 관광 지역, 그리고 개발 지역들은 이제 새로운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런 식으로 보자면 다 거의 새로운 건물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비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더 현대성과 과거성을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면에 이제 약간 그런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은 우리가 이제 지나간 시대를 그리워하는 노스텔지어, 즉 향수병을 호소해서 과거의 기억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추억은 아름답게 당연히 기억이 되죠.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미화된 과거를 아름답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트로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해서 과거를 팔게 되는 그런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 뉴트로를 반짝 유행에서 그친다고 보지 않고 하나의 장르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낡은 도심인 서울 중구 을지로를
을지로인데요. 이제 을지로에 낙후된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힙지로라는 이제 별명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 조금 이런 신세대층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을지로 2가, 3가, 4가 등 한때 제조업의 메카였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구도심 뒷골목이 뉴트로 열풍으로 이제 살아나면서 젊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점포는 낡은 외관을 그대로 가져가되 내부에 새로움을 담음으로써 요즘 옛날의 모습을 시각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름한 천문점, 그리고 오래된 인쇄 점포의 그런 간판을 그대로 걸고 있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대적 감성의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약간 대비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조금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이쁜 모양의 그런 인테리어들을 보여줌으로써 조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님들에게 좀 새로운 그런 경험을 선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비롯해서 서울의 성동구의 성수동이라든지 종로구의 익선동, 그리고 동인천 계양로 등 이제 전국 방방 곳곳에 뉴트로 공간을 확대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식당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골목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을지로의 산수갑상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유명하게 해진 그런 결과로는 일단은 최자로드라는 게 있어요. 최자로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가수 중에 최자 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굉장히 이런 맛집 찾아가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스타그램, SNS에서 올린 그런 곳 중에 하나로 그거 플러스 뉴트로가 같이 만나게 되면서 이곳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이렇게 웨이팅이 굉장히 많게 된 그런 맛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을지로에 통일집이라는 노포식당인데요. 거의 노상 분위기의 식당으로 암소 등심 딱 한 가지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입골목에 드럼통을 놓고 그리고 구워 먹는 형식인데, 소비자들에게 옛 기억,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이렇게 선사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유협동조합이라는 어느새 지금 프랜차이즈화 되고 있는 그런 카페인데요. 이거는 이제 간판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인데, 간판을 보시면 약간 옛날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용리단길에 위치한 곳인데, 용리단길은 어떤 걸 말하냐면 용산 그쪽 이제 삼각지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용리단길에 위치한 중국집이에요. 여기는 이제 홍콩 뒷골목에 있을 법한 이런 간판이 시선을 굉장히 사로잡고요.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홍콩에 여행을 온 듯한 홍콩 노포 식당을 그대로 재현한 인테리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중식점인데, 이거는 이제 한남동 뒷골목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왕룡이라는 곳이고 굉장히 화려한 조명을 가진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주 대표 메뉴는 뭐 고추 잡채라든지, 그리고 마라 왕떡볶이, 그리고 뭐 크림새우 등이 있고요. 여기서 보실 점은 유행하는 음식들의 트렌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마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마라탕, 마라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들, 그래서 이렇게 퓨전 음식으로 떡볶이와 마라를 섞은 음식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대표적인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자방이라는 곳이고, 여기도 볼 수 있는 게 오른쪽의 사진은 곱창탕면이에요. 제가 저번 수업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곱창이라든지 대창, 막창 이런 음식들을 닭도리탕이라든지 아니면 찜닭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리 추가로 넣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곱창탕면이 주로 이렇게 팔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곳인데 이거는 마라 감바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라를 이용한 음식을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용리단길에 위치한 하이타이라는 곳이고 타이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똠양꿍이라든지 푸파퐁커리 이런 타이 음식들을 기반으로 한 음식점입니다. 여기는 이제 용리단길에 위치한 곳이고 여기는 포카치아를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포카치아 델라 스트라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포카치아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빵이고 그것을 대표하는 빵을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를 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로회를 바로 잡아서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세분화된 음식들이 점점 뜨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회 종류에도 조금 이런 숙성회 종류로 이렇게 많이 몰이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성수동의 타이거풀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도 말씀드릴 건 하나는 이제 스페인 고기인 이런 이베리코 돼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베리코 돼지는 우리의 도토리 있죠. 도토리를 먹고 자란 돼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육질이 단단하고 좀 더 풍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고기들을 이용을 해서 웻 에이징, 드라이 에이징 이런 식의 그런 고기 숙성 방식을 조금 달리해서 만드는 고깃집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여기도 그 대표 중에 하나인 곳이에요. 여기는 은은한 밥상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태원 뒷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식을 토대로 한 곳이고 여기는 김희중 셰프님께서 하고 계신 레스토랑인데 그날 공수한 식재료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번 수업 때 말씀드린 오마카세가 여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오마카세라는 단어는 쓰는 것보다는 막갱차림 이라고 쓰는 게 제가 좋다고 얘기를 드렸죠. 저희 한국말 쓰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형식을 가진 레스토랑입니다. 여기는 이태원 더 버거라는 곳이고요. 쇠고기 패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코코넛 야자숯을 이용해 바베큐를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기들의 조금 더 풍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 숯향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천연 발효종을 이용한 잡곡번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라이너스 바베큐라는 곳이고 이제 이런 바베큐들을 많이 판매를 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서울커피라는 곳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곳은 이제 익선동이 굉장히 많이 핫해졌죠. 대략 한 5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익선동이 2004년에 재개발될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초고층 빌딩이 세워질 예정이었는데 거기 기존에 살고 계신 그런 거주민들이 한옥을 살리자라는 식의 그렇게 이제 개발을 반대하게 되면서 그 지 자체도 마찬가지로 좀 개발을 한옥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좀 아기자기하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그 인테리어를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그런 작은 카페들, 레스토랑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죠. 여기에서 판매하는 주 메뉴로는 앙버터는 이제 브리오슈 빵 번에다가 그 안에 버터랑 팥을 이렇게 넣어서 먹는 음식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거는 인절미 티라미수예요. 그래서 좀 한식을 가미한 그런 디저트를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여기는 라익선이라는 곳이고 여기는 스페인 음식점이에요. 이것도 익선동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스페인에 해당하는 음식들을 여기는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맛장조개라는 곳이고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오징어 회예요. 그리고 날치 알이 이렇게 딱 둘려져 있는데 여기도 웨이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화로 이렇게 예약 주문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너무 많아져서 힘들다고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예약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좀 핫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